저희는 캐나다 밴쿠버를 출발하여 오레곤의 유진과 데스밸리 초입의 도시인 캘리포니아의 로운파인에서 하루씩 총 이틀을 자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 데스밸리의 중심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2017년 3월 중순으로 기온은 섭씨 최고 30도, 최저 18도라 데스밸리를 여행하기에 1년 중 최적의 시기입니다. 5월부터는 낮 기온이 평균 40도를 넘기 시작하고 한여름에는 북미에서 가장 높은 기온인 50도를 넘는 관계로 일반 관광객은 실질적인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더운 시즌에도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수많은 관광버스가 올라와 두세 군데 둘러보며 50도의 날씨를 체험하고 돌아간다 합니다. 그래서 데스밸리를 갔다 온 사람들은 많으나 데스밸리를 구석구석 여행하고 경험해 본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데스밸리를 100% 다 보려고 하면 최소한 4일이 소요되며 사륜구동차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저희 차는 올휠 드라이브란 한계가 있어 3일간만 여행하려 합니다. 1시간 30분을 운전해서 첫 번째 방문지 모자이크 캐년의 입구인 스토브파이프 웰즈에 왔습니다. 스토브파이프 웰즈에서 3.7km의 비포장 도로를 운전해서 도착한 이곳 데스밸리의 아름다운 캐년 중 하나인 모자이크 캐년입니다. 오랜 긴 시간 속에서 반복되는 돌발적인 긴급 홍수로 다듬어져 광택이 나며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이 대리석벽을 보면 자연의 위대함에 감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들른 곳은 스토브파이프 웰즈 옆에 있는 모래사막 언덕 메스킷 플랫 샌드 듀언스입니다. 데스밸리의 여러 모래 언덕 중에서 규모는 작지만 접근이 가장 용이하고 스타워즈 영화를 촬영한 곳이기도 합니다. 동틀 때나 해질녘에 이곳에 오면 다채로운 세계의 사막 언덕 전경에 감탄한다고 합니다. 스토브파이프 웰즈에서 1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 오늘의 마지막 방문지 우베헤베 분화구로 가고 있습니다. 마그마 증기와 가스의 폭발로 인해 만들어진 우베헤베 화산 분화구는 깊이가 약 180m이고 이곳에서 저 건너편까지의 중심 직선거리는 약 800m 정도 되는 거대한 분화구입니다. 오늘은 데스밸리 여행 이틀째입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바다보다 훨씬 염도가 높고 해수면보다는 45m가 낮으며 한여름에는 섭씨 50도가 넘는 솔트크릭 트레일입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물고기와 동식물을 볼 수 있는 독특한 사막 생태공원이라서 교육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방문한 곳은 하머니 보렉스 워크스 트레일입니다. 보렉스란 한국말로 붕사라고 하고 세제, 화장품, 범랑 등에 사용되는 광물이며 1881년 이 근방의 호네스 크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가공된 붕사를 275km 떨어져 있는 모하비 사막의 열차역까지 실어 나른 20마리의 노새가 끈 마차를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문지 제브레스키 포인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구름이 낀 관계로 덥지 않아서 여행을 하기에는 이상적이지만 경치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기에는 한계가 있네요. 제브레스키 포인트는 데스밸리가 출현되기 전인 500만 년 전에 말라버린 퍼니스 크릭 호수로부터의 퇴적물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해뜰역이나 해질역에 와서 경치를 감상한다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와 있는 듯 신비한 느낌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브레스키 포인트 근처에 있는 네 번째 방문지 20뮬 팀 캐년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붕사를 모하비 사막 기차역까지 운반한 20마리의 노새가 끈 마차를 상징하는 이름의 캐년. 길은 원웨이이며 비포장입니다. 500만 년 전에 말라버린 퇴적물이 밀가루보다 고운 듯 합니다. 고도가 약 1700m이며 데스밸리의 전경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장소인 다섯 번째 방문지 단테스 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테스 뷰에서 서북 방향을 바라보면 하얀 소금으로 가득 찬 배드워러 베이슨이 보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골든 캐년입니다. 제브레스키 포인트와 트레일로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 들어가면 제브레스키 포인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 멀리 계곡 끝으로 붉은색의 레드 카시드렐이 보이네요. 오늘은 데스밸리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날씨가 아주 맑고 쾌청하네요. 날카롭게 말라버린 소금 결정체가 뒤덮은 악마의 골프장이라 불리는 데벌스 골프 코스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걸을 수도 없는 지옥과 같은 곳이지요. 이곳은 어제 단테스 뷰에서 바라본 배드워러 베이슨입니다. 해수면보다 약 85m가 낮고 온통 하얀 소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소량의 물이 지표면에 있지만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해서 배드워러라는 이름이 붙여졌답니다. 주차장에서 내추럴 브릿지까지 왕복 약 3km 정도로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내추럴 브릿지 캐년입니다. 바닥에는 자갈로 덮여 있어서 하이킹을 할 때는 꼭 등산화를 신어야 합니다. 캐년의 벽은 점토로 이루어진 세립질의 퇴적암인 이암으로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네요. 사륜 구동차로 접근이 가능한 곳을 제외한 데스밸리 관광지를 이제 대부분 본 것 같습니다. 서북 방향 190번도를 이용해 데스밸리로 진입을 해
중심인 퍼네스 크릭에서 2박을 한 후 3일째인 오늘 배드워러 로드를 이용해 지금 남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배드워러 로드 끝 지점에 광산마을이었던 애쉬포드 밀을 들려서 이제는 소멸된 광산마을 흔적을 잠시 보고 데스밸리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데스밸리 여행을 통해서 척박한 볼모지에도 신의 아름다운 손길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데스밸리를 그룹 투어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깊이 있게 경험하려고 한다면 우선은 사륜 구동차가 필요하며 그 다음은 주유소 위치 등을 고려해서 여행 일정을 상세하게 수립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상태를 고려해서 차에 항상 물을 넉넉히 싣고 다녀야 합니다.